12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유리문 손잡이를 움켜잡았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볼을 감쌌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책상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이 김순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순자는 핸드백 끈을 꽉 움켜잡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 12월 15일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면서 문득 1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이런 곳에 앉아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정말 파시는 게 확실하신가요?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부동산 중개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집 팔기로 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며느리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자 순자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지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미영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이미 생각 다 했어.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처음이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창밖으로 쌓인 눈처럼 하얗게 굳어버린 순자의 표정 속에는 지난 1년간 쌓여온 상처와 분노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단호함 뒤로 시간은 다시 1년 전 그 따뜻했던 봄날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4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그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이 사는 32평 아파트에서 손주 지우를 돌보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순자의 일과였습니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손주의 이유식 재료들을 꺼내 놓았어요. 당근, 브로콜리, 단호박, 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거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렴. 작은 냄비에 쌀을 불리고 채소들을 곱게 다지는 동안에도 순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손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요. 6시가 되면 지우가 깨어나곤 했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순자는 재빨리 손을 씻고 아기 방으로 향했어요. 우리 지우야, 잘 잤니? 할머니가 왔어. 순자가 나타나면 지우는 울음을 그치고 킥킥 웃곤 했습니다. 생후 10달이 된 지우는 이제 옹알이도 제법 늘어서 순자를 보면 할마마라고 부르려고 애쓰곤 했어요. 마마. 맞아, 할머니야. 우리 지우가 참 똑똑하구나. 순자가 지우를 품에 안고 흔들리자에서 자장가를 부를 때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 꾸렴. 지우의 작은 손이 순자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가끔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영의 시선 속에는 점점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순자가 지우를 안고 있을 때마다 미영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아이가 너무 할머니한테만 붙으려고 해서요. 어느 날 아침 순자가 지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미영이가 먹여볼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영의 대답은 짧고 딱딱했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 속에 숨겨진 불편함을 감지했지만 애써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질투하는 게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미영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김치볶음밥도 미영 취향에 맞게 덜 짜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일도 미영이 피곤해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미리미리 해두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며느리가 직장에서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자의 정성이 미영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표면적으로는 며느리의 효심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선을 긋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일이 있어야 심심하지 않아. 그래도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미영의 말은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순자에게는 자신이 늙어서 쓸모없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5월 어느 날 이사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점점 크니까 더 넓은 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실에서 지우가 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영이 말했어요. 지금 집도 충분히 넓은데 32평이면 우리 셋이 살기에 부족하지 않아. 순자가 의아해하자 미영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크면 놀이방도 따로 필요하고 어머님 방도 더 넓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따로 방이야? 우리 다 같이 사는 집인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사주신 이 집이니까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돈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지우도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마음에 스쳐간 미묘한 불안감은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먹구름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순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사준 그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도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준 집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래, 지우를 위해서라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도 좋겠구나. 순자는 손주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막연한 불안감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이겠지. 내 아들인데 며느리인데. 며칠 후 미영이 부동산 매물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어떠세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요. 매물지를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큰 42평 아파트였어요. 이런 큰 집이 필요한가?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지우가 크면 방도 따로 있어야 하고 어머님 방도 넓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미영의 말은 듣기에 효성스러워 보였지만 순자는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어요. 특히 어머님 방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손님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사는 집인데 무슨 따로 방이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름대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좋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결국 순자는 이사에 동의했어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자는 더욱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를 며느리가 주도했거든요. 어머님,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미영이 미리 다 읽어보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순자는 마치 자신이 거수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집을 파는 것이고 자신의 돈으로 새 집을 사는 것인데, 하지만 그때까지도 순자는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월 말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동안 순자는 빈 집을 둘러보았어요. 15년간 살았던 그 집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기쁨, 며느리와 함께 보낸 시간들, 그리고 지우가 태어나서 처음 이 집으로 온 날. 어머님, 서둘러 주세요. 새 집에서 정리할 게 많아요. 미영의 재촉하는 목소리에 순자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순자를 위해 준비된 방은 가장 안쪽에, 거실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방이 가장 조용해서 푹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미영의 설명을 들으며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르게 소외감이 밀려왔어요. 예전 집에서는 거실 바로 옆방이어서 지우의 울음소리며 웃음소리가 모두 들렸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들이 한참 뒤에야 희미하게 들려왔거든요. 괜찮아. 적응하면 돼. 스스로를 달래며 순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낯선 방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다르고 들리는 소리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지우의 방이 너무 멀어서 혹시 아기가 울어도 들리지 않을까봐 걱정되었어요. 내일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순자의 예상과는 달리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제가 직접 돌볼게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춰버렸어요. 어린이집? 지우가 이제 겨우 11달인데? 요즘은 일찍 보내는 게 아이 사회성 발달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새 집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요. 미영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허전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 오후에는 할머니가 봐도 되고. 어머님, 아이가 일관된 케어를 받는 게 좋대요. 중간중간 바뀌면 혼란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순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아이를 위한다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매일 보던 손주의 얼굴을 이제는 저녁에만 잠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피곤해해서 저녁 식사 후에는 일찍 재우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우리 지우야,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니? 순자가 지우를 안으려고 하면 미영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피곤해해요. 오늘은 일찍 재워야겠어요. 순자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지우는 미영의 품으로 가버렸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가 그리우지 않을까? 그 한숨 속에는
할머니가 손주를 그리워하는 애틋함과 동시에 며느리에게 밀려나는 것 같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갈 무렵 순자는 자신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우의 이유식부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까지 모든 육아를 순자가 담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영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순자가 지우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면 미영이 말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유식을 준비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어린이집에서 먹어서 많이 안 먹을 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순자가 정성껏 만들어주던 이유식은 이제 시판 제품으로 대체되었어요. 저건 너무 간편하잖아. 직접 만들어주는 게 좋을 텐데. 요즘 시판 제품도 좋아요. 영양소도 다 들어있고 위생적이고요. 미영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순자에게는 자신이 필요 없어졌다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지우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며느리의 입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지우가 열이 좀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미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저를 놓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제 밤부터요. 어머님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지금 어떠니? 내가 좀 보자. 순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미영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고 푹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세요. 그래도 열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보고 38도 정도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약 먹으면 금방 내릴 거래요. 미영의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의 아픔을 공유할 수도 돌봐줄 수도 없다니요. 자신이 손주를 돌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점점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지우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우의 가쁜 숨소리가 걱정되었지만 들어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미영이한테 또 뭐라고 들을까? 결국 순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 민수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던 아들이었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우는 말썽 안 부렸죠?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다정한 전화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와의 통화도 짧게 끊어버리곤 했어요. 엄마, 잘 지내지? 응, 잘 지내는데. 지우는 어떠니? 감기는 나았어? 지우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미영이가 좀 피곤해하니까 오늘은 이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어색한 목소리에서 순자는 자신이 점점 이 가족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을 파고드는 외로움은 마치 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매서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려 했고 손주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했는데 왜 이런 냉대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야근으로 늦은 날이었어요. 미영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지우도 잘 못 보고 너희들도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아서. 미영은 잠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우가 어린이집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서 집에서는 조용히 쉬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다만 아이가 너무 할머니한테만 의존하게 되면 독립성 발달에 안 좋다고 해서요. 미영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은 손주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보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괜찮아. 이해했어. 순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자신이 방해가 된다는 결론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8월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우가 첫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빨리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혼자서 일어서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라는 말도 제법 또렷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라는 말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지우를 보려고 거실로 나가면 지우는 이미 미영의 품에 안겨 있거나 어린이집에 가고 난 후였습니다. 어머님, 지우 벌써 갔어요. 어린이집 가는 시간이 빨라져서요. 그래, 몇 시에 가니? 요즘 8시에 가요. 적응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순자가 보통 8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 미영이었습니다. 일부러 순자가 일어나기 전에 지우를 보내버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지우가 새로운 단어를 배웠다는 소식도 뒤늦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알게 됐어요. 정말? 언제부터? 이번 주부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나 봐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의 첫 번째 말들, 첫 번째 발걸음들을 함께 지켜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지우의 모든 첫 번째들을 순자가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9월 어느 날 순자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손주 키우느라 바쁘지? 친구 영희가 물었어요. 응, 그래. 순자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순자 참 복 많아.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착하고. 아이고, 나도 부럽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 엄마만 찾고.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말들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손주가 몇 살이야? 벌써 돌 다 됐지? 응, 다음 달이 첫 돌이야. 어머, 벌써? 시간 참 빠르다.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하니? 친구의 질문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작 자신은 돌잔치 준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 요즘 돌잔치도 호화롭게 하더라. 우리 때와는 다르지.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손주 자랑을 늘어놓는데 자신은 정작 손주에 대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순자는 완전히 가족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의 일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지우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리고? 네, 잘 어울려요. 미영의 대답은 항상 간단명료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지우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아하는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말이에요.
이제 순자는 손주의 일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관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지우를 보려고 해도 아이는 이미 피곤해하거나 곧 잠들 시간이라며 만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지우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많이 놀아서 피곤해해요. 어머님, 지우 일찍 재워야 해서요. 어머님, 지우가 요즘 낯가림이 심해져서요. 언제나 거절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모두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멀리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요. 11월에 들어서자 지우의 첫 생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몇 달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돌잔치 준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손주의 첫 생일이라니 얼마나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인가요? 미영아, 지우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할 거니?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하겠지만 조촐하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친척들은 불러야지. 우리 집안 어른들도 계시고.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미영의 애매한 대답에 순자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마 손주 할머니를 돌잔치에서 제외시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할 생각이니? 집에서 하기에는 좁을 것 같은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민수 오빠랑 상의해 봐야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지우 첫 생일인데 정성껏 해야지. 순자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칠 후 순자는 백화점에 나가서 지우를 위한 선물을 골랐습니다. 한복 매장에서 아기 한복을 보는 순자의 마음은 벅차올랐어요. 어떤 색깔이 좋을까? 지우한테는 하늘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점원의 도움을 받아 예쁜 하늘색 한복을 골랐습니다. 금반지도 사고 돌잡이용 물건들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부책, 실살,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며 고르는 순자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아니? 선물을 포장하면서 순자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돌잔치 날 지우가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야지. 비디오도 찍고. 순자는 이미 돌잔치 당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며느리 미영으로부터 날아온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1월 20일 오후 순자가 지우의 선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지우 돌잔치 말인데요. 전화기 너머 미영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응, 말해봐. 순자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돌잔치 준비를 함께 하자는 말일까 생각하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족들만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지우 아빠 쪽 가족들만으로도 사람이 많아서요. 어머님께는 나중에 따로 자리 마련할게요. 순자는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면 지우 아빠 쪽 가족들은 왜 다 불러? 그건 미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그냥 나를 안 오게 하고 싶은 거지. 어머님 정말 오해해요. 나중에 따로. 됐어. 순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미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내가 지우 할머니가 아니란 말이야? 바닥에 떨어진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코로나 핑계라고 하지만 정작 지우 아빠 쪽 가족들은 다 초대하면서 친할머니만 제외시키다니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집까지 사줬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5년 전 집을 사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아껴둔 모든 돈을 털어서 아들 부부에게 집을 사준 그날.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들의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평생 잊지 않겠다더니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그날 밤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지우 돌잔치에 엄마도 가면 안 되니? 엄마, 그게 아들의 목소리는 어색하고 머뭇거렸어요. 미영이 엄마한테 말 안 했나? 이번에는 정말 조촐하게 하기로 해서 조촐하게 한다고 친할머니를 빼는 법이 어디 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임도 조심해야 하고. 그럼 지우 아빠 쪽 가족들은 코로나 안 걸려? 그건 어쩔 수 없이라고? 친할머니는 어쩔 수 있다는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집도 사줬고 지우도 키워줬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린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뭐야? 손주 첫 생일에 할머니를 빼는 게 뭐야? 정말 코로나 때문이라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우연히 미영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우 돌잔치 준비 과정이 상세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호화로운 레스토랑 예약, 화려한 장식들, 전문 사진작가까지. 조촐하게 한다더니 이게 조촐한 거야? 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초대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었어요. 지우 아빠 쪽 친척들뿐만 아니라 미영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만 한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친할머니만 없었어요. 11월 28일 지우의 첫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혼자 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어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돌잔치 사진들을 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지우와 가족들, 호화로운 상차림,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어요. 사진 속 지우는 예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도 순자가 사준 것이 아니라 다른 한복이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하늘색 한복은 아직 포장된 채로 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이럴 거면 왜 내 집을 팔게 했어? 왜 나를 이용만 하고 이제 와서 버리는 거야?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졌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내가 필요 없다면 정말로 필요 없어지게 해주지.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부터 순자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 매매 서류를 찾아보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았어요. 놀랍게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처음 산 값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2억으로 산 집이
이제 3억 8천만 원이라고. 부동산 가격 정보를 보며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우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여줄 때야. 2월 5일 순자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새 아파트 말이에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 팔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사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별일 없어요. 그냥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순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매물로 내놓을까요? 바로 내놓아 주세요. 빨리 팔리면 좋겠어요.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시세대로 받아주세요. 금매는 아니니까 적정 가격에 파는 게 좋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이틀 후 집에 매물 딱지가 붙었습니다. 순자는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후에 부동산 직원들이 오도록 시간을 맞췄어요. 어르신, 정말 확실하시죠? 나중에 가족분들이 반대하시면. 괜찮아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이에요. 매물 사진을 찍고 매물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순자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 미영이 퇴근길에 집 앞에 붙은 매물 딱지를 발견했어요. 황급히 집으로 들어와 순자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을 왜 파시려고 하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떨렸어요.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한 분노가 흐르고 있었어요. 지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생각은 충분히 했어. 내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로 필요 없어지는 거지. 어머님, 제발. 지우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우? 지우한테는 할머니가 필요 없다며? 돌잔치에도 오지 말라고 하면서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건 정말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이면 지우 아빠 쪽 가족들은 왜 다 왔어? 사진 다 봤거든.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아들 민수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집 파는 건 다시 생각해줘.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엄마, 우리가 언제 엄마를 버렸어요? 그럼 돌잔치에서 나를 빼는 게 뭐야? 내 손주 첫 생일에 할머니를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뭐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미영이가 너무 예민해져서. 예민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순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집도 사줬는데, 손주도 키워줬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지우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방해하고, 아플 때도 알려주지 않고, 첫 생일에는 오지도 말라고 하고. 순자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서러움을 쏟아냈어요. 이 집에서 나는 뭐야? 그냥 빈 방 하나 차지하고 있는 식객이야?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집 파는 건 정말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지우가 어떻게 돼요? 지우는 할머니 없어도 잘 클 거야. 지금까지도 잘 컸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너희들 걱정할 것 없어. 집 한 돈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엄마,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내 돈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겠지. 지금까지 내 도움 없이도 잘 살았잖아.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좋은 입지에 깨끗한 상태의 아파트라 관심을 보이는 구매자들이 많았어요. 순자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집 정말 좋네요. 채광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네, 살기 좋은 곳이에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반면 며느리와 아들은 매일 순자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구매자 확정. 일주일 만에 구매자가 확정되었어요. 신혼부부가 전세로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아이 키우기도 좋을 것 같고 젊은 부부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집에는 행복한 가족이 살아야 해. 계약금을 받는 날 며느리 미영이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지우한테는 이 집이 전부예요. 지우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 할머니는 필요 없다며? 그런 말씀 마세요. 지우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서 돌잔치에는 왜 오지 말라고 했어? 미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집을 판 후 순자는 새로운 거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작은 주택을 알아보았어요. 시골이 좋겠어.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면 되겠다. 집값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자는 혼자서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의 어릴 적 사진들,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 지우의 사진들. 이 모든 게 추억이 되는구나. 순자는 지우의 사진만 몇 장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어요. 이사 온 지 반년 만에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아들이 순자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가야 해요? 그래. 미안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특히 지우 돌잔치 때. 그래,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순자의 목소리도 잠깐 흔들렸어요. 엄마가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신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됐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새로 이사 가는 곳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왜? 지우라도 가끔 보러 갈게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마쳤어요. 짐이 많지 않아서 작은 차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미영이 지우를 안고 나왔어요.
어머님, 지우야, 할머니 간다. 순자가 지우에게 손을 흔들자 지우도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마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에 순자의 가슴이 찡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순자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골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꽃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가능해 보였어요.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순자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수님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아들, 딸은 없어요?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요. 순자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순자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서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었어요.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지만 점점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가끔 지우가 그리울 때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원망보다는 이제 체념에 가까운 평온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내 손주지만 이제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봄이 오면서 순자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추, 배추, 무,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어요. 도시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일이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시장도 보고 수다도 떨었어요. 순자 씨, 농사 솜씨가 좋네요. 처음 해보는 건데 신기해요. 순자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수가 지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엄마.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주소 알아내느라 고생 좀 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미영이는 집에 있어요. 저 혼자 왔어요. 순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은 민수는 지우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지우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마마. 지우가 순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순자의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지우야. 많이 컸구나.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특히 돌잔치 때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지우를 안고 있는 손은 따뜻했어요.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지우가 할머니를 너무 찾아서요. 계속 할마마 할마마 하면서 순자는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자란 지우는 이제 제법 말도 잘했습니다. 할마마, 보고 싶었어? 지우의 말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밥은 먹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는 길에 시간이. 그럼 뭐라도 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에 김치볶음, 그리고 지우를 위한 계란찜까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이 그리웠어요. 민수가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지우도 계란찜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마마가 해준 거야. 맛있지? 응, 맛있어. 지우의 밝은 대답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가 살던 집인데 내 돈으로 산 집이야. 그건 그렇지만 민수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해봐. 미영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도 돌잔치에서 배제한 것도 순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우가 할머니를 계속 찾으니까 미영이도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순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상처들도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나도 지우가 그립고 너희들도 그리워. 민수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특히 돌잔치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미영이가 진짜 달라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지는 않을게. 하지만 지우는 가끔 데려와. 엄마, 그리고 미영이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 입으로만 말고 행동으로. 어떻게요? 내가 지우를 돌보는 걸 방해하지 않고 가족 행사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순자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 알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을 주세요. 미영이도 변할 거예요. 그날 밤 민수와 지우는 순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할마마, 같이 자자. 지우가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그래, 할머니랑 같이 자자. 순자는 지우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작은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마마 사랑해. 지우의 작은 속삭임에 순자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할머니도 지우 사랑해. 그 순간만큼은 모든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우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꼭 다시 올게요. 지우도 할머니 보러 또 올 거야. 응, 또 올게. 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순자는 그들을 배웅하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해할 수 있을지, 정말 달라질 수 있을지. 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긴 것은 사실이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미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우를 낳고 키우면서 어머님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돌잔치 때는 정말 어머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우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었는데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 지우가 계속 찾습니다. 할마마 어디 가셨어? 하면서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며느리 미영 올림. 편지를 읽으며 순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진심인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가 지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미영이 보낸 반찬이나 선물들이 함께 왔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미영이가 보냈어요. 순자가 좋아하는 나물 무침, 직접 담근 김치, 지우가 그린 그림.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다시 11월이 왔습니다. 지우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지우 생일에 꼭 오세요. 나를? 네. 이번에는 어머님 없이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미영이도 동의해? 미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하자고.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작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주인공이에요. 11월 28일, 지우의 두 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작년에 준비했던 하늘색 한복을 가져갔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작년에 준비해둔 한복이야. 지우에게 한복을 입혀주니 정말 예뻤습니다. 할마마가 입혀줘서 더 예뻐. 지우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응?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영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돌잔치는 정말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돌잡이 용품들로 지우가 돌잡이를 했어요. 지우는 붓을 잡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거야.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마마 덕분이에요. 미영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번에는 순자가 중앙에 앉아서 지우를 안고 있는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 사진이네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돌잔치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 같이 살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시골집 어때요? 지우도 자연에서 크면 좋을 것 같은데. 미영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시골집에서? 네. 서울에서 출퇴근하기는 좀 멀지만 주말마다는 확실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정말이니? 네. 지우도 할머니 옆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자의 시골집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주중에는 순자 혼자 지내지만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텃밭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마마, 이거 뭐야? 토마토야. 할머니가 키운 거야. 우와, 빨갛네. 미영도 이제는 순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어머님, 텃밭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지우도 자연에서 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가족들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지우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자전거 타기, 첫 번째 물놀이, 첫 번째 눈사람 만들기. 놓쳤던 모든 첫 번째들을 이제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할마마 사랑해. 할머니도 지우 사랑해. 미영도 이제는 진심으로 순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어머님, 항상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 가족인데. 어머님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순자는 마당에서 지우와 함께 꽃씨를 심고 있었습니다. 할마마, 이 씨앗이 정말 꽃이 될까? 그럼 할머니랑 지우가 정성껏 키우면 예쁜 꽃이 필 거야. 약속? 약속? 두 사람이 약속의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던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과 지우가 참 닮았어요. 민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지우가 어머님을 정말 좋아해요. 당연하지. 할머니니까. 가족의 상처는 아물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다. 나도 행복해. 마당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와 손주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김순자의 이야기는 복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화해와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